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뇌전증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재문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뇌전증이 있는데 약 그냥 끊겠다. 약 때문에 혹은 또 뇌전증 발작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. 임신 전에 약을 끊고 싶습니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뇌전증이 잘 조절돼서 진짜 약을 끊을 시기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임신할 때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한번 약을 끊는 거를 좀 미리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약을 끊고 나서 재발하는 시기가 대개 한 1년 이내 반 가까이가 재발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허용하면 저 같으면 그럼 한번 끊어 보십시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맞죠. 왜냐하면 임신 중에 이제 대발작 같은 그런 경련이 생기면 태아한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. 더군다나 뭐 약을 갑자기 끊어서 뇌전증 지속 상태가 된다 그러면 거의 사산이 한 50% 가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직전이나 임신 도중에는 약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임신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약을 잘 복용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 때문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은 사실 대부분의 약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.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. 그런 약들은 또 그 임신 중에는 잘 안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, 가임 여성한테는.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가임 연령의 여성분들한테 처방되고 있는 약들은 임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약을 끊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럼 혹시 약을 좀 줄여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떠신가요, 선생님?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이 용량이 좀 높다고 생각하면 이제 줄일 수 있는 약들도 있고요. 또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그 임신을 하면 이제 그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 오히려 또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마 경우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임의로 이제 임신을 계획할 때 상의를 해서 약을 줄이거나 예, 끊는 예, 예. 거는 괜찮지만 그 임의로 끊고 이제 예, 그건 임신하겠다. 굉장히 예, 위험하죠. 그게 안 될 것 예, 같습니다. 예. 그 엽산제를 이렇게 처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언제부터 주로 처방을 그러니까 하시나요? 엽산은 이제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한 뭐 6개월쯤 전부터 먹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. 엽산을 뭐 급하면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먹으면 가능하고요. 한 6개월 전부터 먹는 게 이제 충분히 안심할 만하죠. 그렇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하면 아주 초기에는 반드시 먹는 게 좋아요. 엽산이라는 게 비타민 B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이게 그 뇌전증에 관련된 기형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뇌가 신경계가 합쳐지는데 좀 장애를 가져와서 엽산제가 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거의 뭐 60% 이상 그런 기형을 막아줄 수 있다는 또 주장도 있어서 엽산제는 꼭 필요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유 수유는 어떻게 뭐 하라고 하시나요? 결정적으로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는 약들이 있어요. 사실은 그 용량을 생각하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유 수유를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한두 가지 약을 제외하면 저는 뭐 그냥 권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모유를 수유하면 아이의 면역력이라든지 나중에 그 지능 발달이라든지 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모유 수유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. 이제 병원에 가면 처음에 이제 MRI 검사랑 뇌파 검사 이렇게 하는데
이제 둘 다 검사 이상이 없다고는 해놓고 약 먹으라고. 예, 왜 검사 이상인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.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예. 해주시기 바랍니다. 뇌전증의 진단의 근거는요,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뇌파 검사상의 뇌전증을 시사하는 이상소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뇌전증에 부합하거나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하거든요. 그래서 MRI는 이제 그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참고적인 것이고 MRI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. 뇌파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인 증상들이 뇌전증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약을 먹자고 하죠. 그러니까 뇌전증을 보는 의사가 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을 주는 경우는 그건 없어요. 그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아직 내가 이 사람이 완전히 뇌전증이라고 확신이 안 서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경과를 두고 보자든지 추후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왜 내가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하는 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거는 뇌전증 환자는 자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30초 한 1분 정도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뇌전증도 많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주위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 같은 걸 찍어 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확실하게 이건 뇌전증이구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먹게 됩니다. 약은 이런 게 있으면 약은 잘 먹었다고 하는데 석 달 만에 왔는데 이제 한 달치가 안 남았어요. 그러고는 두 달치만 주세요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요즘에는 약들이 이제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에 이제 2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번 먹는 약도 있고, 예, 뭐 어떨 때는 자기 전에 먹으라는 약도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약 빼먹었을 때 뭐 선생님 뭐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까? 예. 저거야말로 진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그 치료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치료 용량에 근접한 상당히 많은 양을 먹고 있는 분 같으면 내가 복용했는지 안 복용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먹으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까먹었으면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그냥 안 먹고 넘어가고 다음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땡겨서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많은 환자들은 용량이 충분히 적은 양을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먹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한 번만 의사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이렇고 이러니까 그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으면 드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걸 사실 미리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. 혹시 제가 약을 하루 빼먹었을 때 그냥 더 먹는 게 좋은 예.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 약 먹을 시간 다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건지를 물어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답을 하기가 참 저건 어려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약을 만약에 두세 가지를 먹고 있는 분이라면 이 약은 좀 많으니까 먹지 말고요.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요거 하나만 빼서 드세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런 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화낼 선생님은 그렇죠. 왜냐면 살다 보면 뭐 누구나 뭐 약을 뭐 빼먹는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. 저도 많이 빼먹습니다. 뭐 제가 망가지고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물어보시고 상의를 하는 게 건강을 그럼요. 안전한 생활이 뭐 필요한 것 핸드폰도 두고 다니는데 뭐 약 까먹을 수 있죠. 야단치지 않습니다. 무슨 요즘에 크게 뭐 홈쇼핑 뭐 케이블 TV 이런 데서 뭐 뇌에 좋다는 그런 약들이 되게 많아요. 뭐 오메가3 뭐 비타민, 홍삼, 인삼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엔 특히 뭐 그 유산균 이런 것도 많고요. 그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선생님? 우리나라 분들이 이 음식하고 뭐 참
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메가3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오메가3하고 뇌전증의 관계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뭐 임상 그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,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, 경련이 악화되어 오는 경우를 예, 저희가 예.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홍삼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, 말씀을 예. 드리는 편입니다.